안녕하세요. LG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정세입니다. 현재 시간은 8월 2일 5시 53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우리 8월의 첫 주 국내시장 정규장을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HLB 그룹 공식 블로그의 게시글인데요. 7월 31일 오전 7시 32분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 피어스 파마 보도 직후 올라온 의미심장한 이 공지글, 그리고 폭발한 주주들의 반응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주주들의 뼈 때리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외신의 반응을 통해서 나온 또 하나의 복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GLB 갖고 계신 주주님들, 내일도 정규장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LGLB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모두 다 한 곳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기에 우리 같이 영상 보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당 영상 밑에 보시면 좋아요 엄지척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1초만 시간 내서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지글의 내용을 보면요. LGLB와 엘레바는 최근 중국 상하이 항서제약 본사를 방문해서 최고 경영진과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재신청 준비와 승인 이후에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요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최고 경영진 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품질 QA, 그리고 규제 RA 등 분야별 실무 책임자 간의 상시 소통을 하겠다. 이들이 밝힌 명분은 그렇듯 하죠. 주요 품질 및 규제 현안과 대응 현황을 적시에 공유하고 경영진과 실무진이 유기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품질 규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갔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타이밍을 보십시오. 왜 하필 세 번째 CRA를 맡고 동진 DP의 483 지적사항이 외신을 통해 터져나온 이 시점에서 비로소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나선 걸까요? 회사의 진짜 의도는 우리가 소통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을 잡고 있다라는 방어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지가 내포하고 있는 회사의 진짜 의도는요. 한마디로 방어용 알리화이를 만들기다. 이런 여론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그동안 시장과 주주들은 항서제약과 엘레바 그리고 LGLB 삼각 편대 간의 소통 부재와 피드백 지연을 매섭게 질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이 CGMP 실사 과정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그리고 DP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국의 LGLB 본사와 미 엘레바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세 번째 CRA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요. 여기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미국 권위적인 전문 바이오 매체인 피어스 파마까지 가세해서 동진 DP의 두 번째 483, 폼 483의 문제를 저격하자 사측은 다급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번 공지의 숨은 의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책임 회피 및 관리 신용, 그리고 불안감 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진 DP 483과 OA 리스크로 공포에 빠진 시장을 향해 앞으로는 이런 품질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돌리겠다라는 일종의 대국민 사과 성격의 다짐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냉혹한 반응이 있었죠. 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치는 무능의 극치다라고 말하면서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난 금요일에 터져나온 피어스 파마의 동진 DP 두 번째 483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그래서 우리 LGLB 측에서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현 시점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낱낱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 기사 내용은 제가 이미 미국 현지 시간으로 유료 기사로 보도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여기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 소통방을 통해서 먼저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네요. 이렇게 LGLB DP 시설의 결과가 과연 리보캄넬의 네 번째 승인 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외신의 견해를 담은 제약 바이오 전문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하고 첨부해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이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미리 이 내용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통방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블로그를 통해서 있었던 DS 사이트에 대한 폼 483 내용 공개와 함께 등급이 VAI로 결정됐다. 사측은 LGLB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DS 사이트의 최종 등급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그 전날 이미 여러분들께 속보 소식으로 이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렇게 오후 11시 45분 좀 시점이 지났는데 자기 직전에 제가 속보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잠자리에 들었다가 현지에 있는 정보통을 통해서 들은 소식을
빠르게 다시 일어나서 이 소통방을 통해서 먼저 전달해 드리고 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늦은 시간이지만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미리 우리 주주님들께 언급을 한번 드렸었지만 항서제약의 DS 시설, 그쵸? DS 시설의 CGMP에 대한 결과는 뭐라고 해요? 바로 VAI로 결정 통보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예상컨대 내일 중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예상되고 주가도 함께 3만원대까지는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DP에 대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즉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밤늦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잤는데요. 자,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15일 아침 이렇게 DS 시설에 대한 CGMP VAI 자발적 시정 광고 결정 통보되었다는 HAB의 공식 블로그 소식이 공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께 이 소통방을 통해서 이미 전날 오후 11시 45분에 먼저 소식을 전달해 드렸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요. 방금 보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CR에, 세 번째 CR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영상들 그리고 언론 속보 소식보다 못해도 한두 시간, 하루 이틀 전부터 여러분들께 비슷한 소식이나 완벽하게 맞는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중국에도 그리고 미국 현지에도 우리 HAB 소식을 함께 전달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HAB 주주라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제 사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과 거의 4년 넘게 동안 계속해서 HAB 영상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분석해드리면서 가장 빠른 소식,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랑 제가 여러분들께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 오셔서 도움이라고 적어서 요청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소통방에 들어오는 게 여의치 않은 주님들을 위해서는 단체 문자를 통해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에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에 종목명 HAB라고 써서 요청해 주시면 소통방의 전략이 나간 다음에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요청 주신 분들 명단 추려서 제가 정보와 소식을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요청하셔서 빠른 소식을 받아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한글로 좀 번역을 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첫 번째로 피어스 파마가 지적한 의문, 왜 FDA는 결정일보다 빠르게 거절 통보를 했느냐,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피어스 파마의 보도의 핵심 배경을 짚어볼 건데요. 항서제약과 엘레바의 간암신약 조합 리보캄넬은 이번 세 번째 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FDA 문턱을 넘지 못하고 CRL을 받았죠. 당초 FDA의 최종 결정일 푸다데이는 7월 23일이었고요. 하지만 FDA는 그보다도 훨씬 앞선 7월 9일날 전격적으로 CRL을 발행했습니다. 당시 사측은요, 진차오 DS 시설의 문제로 인해 CRL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고, 실제로 불과 일주일 만에 7월 15일 날 해당 DS 시설은 FDA로부터 VAI 자발적 개선 등급을 획득하면서 그 문제를 모두 다 해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의문이 생겼죠. 아니, 문제된 시설의 지적사항이 이렇게나 빨리 해결되었고 결정일도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왜 FDA는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칼같이 먼저 CRL 통보를 날렸던 것일까? 의문에 휩싸여서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 미스터리의 정답을 피어스 파마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DS 진차오 사이트 외에 심사 말기에 급습하여 터져나온 또 하나의 강력한 폼 483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동진 DP 사이트의 폼 483이었습니다. 여기는 완제의약품 DP 생산 공장인데요. FDA는 2026년도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동진 DP 시설에 대한 현장 CGMP를 진행했고 그 결과 무려 9개에 달하는 폼 483 지적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피어스 파마가 분석한 483 원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이 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실제로 동진 DP 사이트에서 받은 폼 483 내용의 원문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지적사항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고요. 그 내용의 심각성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관련 영상을 이렇게
첨부해 놓을 테니까 꼭 가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폼 483은 실사 일정이 7월 3일에 끝난 직후 심사 마감 주기에 너무 촉박하게 발행되었기 때문에 7월 9일자의 CRL 본문에는 직접적인 거절 사유로 기재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기재될 수 없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치명적인 꼬투리가요, FDA 심사관들의 뇌리에 강력한 경고등을 켜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된 건데요. 자, 외신이 바라보는 냉정한 판단, 그래서 동진-DP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네 번째 신약 도전에 대한, 간암 신약 도전에 대한 발목이 잡히는 것일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될 겁니다. 피어스 파마는 이 상황을 두고 아주 냉혹하고 명확한 외신의 시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내려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스킵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열심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헝루이와 엘레바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겼다. 하나는 FDA 결정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근데 이것은 많이 시간이 걸리고 항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동진-DP 사이트의 폼 483을 모두 해소한 뒤 재신청을 제출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빠른 3개월 심사 기간에 포함된 경미한 클래스 1을 받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동진-DP 사이트에 대한 폼 483 그리고 CAPA 자발적 시정 조치를 이미 7월 24일에 내는 기한이었지만 미리 그 전주에 제출을 했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 소식을 드렸고, 이미 FDA는 CAPA를 받고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 등급이 VAI를 받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래서 비록 FDA가 첫 번째 CRL 공식 문서에다가 동진-DP 시설을 직접 거론하면서 거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엘레바와 항서제약이 이 동진-DP 시설의 CGMP 규정 준수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의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라는 내용을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적격 생산 공장의 라인으로 완벽하게 갈아타지 않는 이상 이 두 번째 폼 483의 장벽을 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말이고요. 즉 리보세라닙이 아무리 주사제가 아닌 알약 경구제 형태일지라도 FDA가 허가 신청 서류에 묶여있는 이 동진-DP 공장의 FEI 한 사이트로 분류를 한 것이 CGMP 부작용 리스크나 미결점 상태를 눈감아줄 수 없는 게 되는 거고요. 서류에 최종 승인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외신이 정면적으로 짚어낸 겁니다. 항서제약과 엘레바에서 남은 시나리오는 그래서 두 가지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FDA 판단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시간을 들여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항소 절차를 밟는 건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두 번째로는 가장 정석적이면 또 빠른 길로 동진-DP의 폼 483 지적 사항에 대해서 완벽한 CAPA로 VAI를 받고 재신청해서 3개월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클래스 1 분류를 노리는 것. 결국 동진-DP의 VAI 확정이 네 번째 도전의 성공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외신 보도에서 낱낱이 증명한 셈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 그렇다면은 동진-DP 사이트가 이미 CAPA는 끝났고, 그러면은 CAPA를 한 이후로 약 3개월 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10월 달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이때 VAI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의 우려와 같이 OAI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자,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국내 증시가 최근에 매우 안 좋았었죠.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외인들의 가출로 인해서 지수가 붕괴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 코스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반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SK 차트만 봐도 최근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끝을 모르고 폭락할 때, 이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무엇을 하셨을지 저는 좀 알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반도체 종목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비중이 별로 없거나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포모감을 느끼셨던 분들, 남들은 막 200%, 300% 수익을 보고 있고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 뭐 차를 바꿨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났습니다. 주식 깨고 보험 깨가면서 이때 여러분들은 기회다, 그리고 비중을 많이 담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주가가 예상치 못한 폭락을 이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내 주식 계좌는 녹아만 가고 있는데요. 쳐다보는 것만으로 매우 괴로우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는 없어요. 꽉 찬 스펀지는 결국 물기를 통째로 내뱉으며 짜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2017년도 반도체 데스사이클이 끝났을 때 그 거대한 돈, 자금이 어디로 몰렸겠습니까? 바로 코스닥 바이오로 쏟아지면서 역사적인 대시세가 터졌습니다. 2021년 9만전자가 꺾였을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스펀지의 마지막 쥐어짜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세가 끝나면 그동안 반도체주들이 시장의 수급을 막 다 뺏어와서 매도세와 공매도로 인해 억눌려 있었던 바이오 섹터로 외인들의 거대한 유동성이 가장 먼저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없어서 나만 없는가 하는 포모감을 느끼셨나요? 반도체 장세가 끝나고 나서 바이오 섹터로 외인들의 거대한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나만 바이오주 하나도 없네 포모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시장에는 계속해서 반도체주 거의 다 왔어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발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으셔서 다음 주도 섹터를 준비하셔야 된다.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다음 주도 섹터가 될 바이오주 2026년도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 3가지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3가지 종목만 잘 준비하셔도 2026년도 하반기에는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빨리 수익을 보시면서 우리 2026년도를 해피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여러분들 밤새 가면서 이 미친 반도체 스펀지 장세가 끝난 뒤 외인 수급을 가장 먼저 통째로 받아먹을 바이오 확실한 대장주들을 리포트로 다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저도 여기서 이 주식시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도 하고 저라는 사람을 계속 홍보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예측드린 이 종목들이 귀신같이 맞아 떨어졌을 때 아 정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고 제 실력을 증명하려고 미리 이렇게 밑밥을 까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 보내드릴 테니까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받아보시고 아 이 종목 내가 보기엔 별론데 하시면 안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음 주도 섹터에서 시장에서 소외받고 싶지 않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단 한 주라도 여러분들 많이 돈 필요도 없습니다. 한 주라도 사서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두시고 제가 찍어드린 종목이 시장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앞으로 그걸 직접 눈으로 체감하시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다음을 지배할 핵심 주도주 3가지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로 주도주 여러분들 문자 하셔서 주도주라고 3글자 써서 여러분들 요청해 주시면 요청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 3가지를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고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서제약 동진DP 공장은요,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닙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업계 종사자의 시선으로 동진 완제 의약품 DP 공장의 실체를 냉정하게 여러분께 뜯어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진 공장이 그냥 중국에 있는 협력사 공장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항서제약 동진 DP 공장은요, 미국 병원 수술실과 응급실로 들어가는 필수 무균 주사제, 주사제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핵심 공장 기지입니다. 생산 기지인데요. 실제 미국 FDA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 중인 주요 주사제 품목과 그 중요도를 좀 말씀해 드려볼게요. 부피바카인 주사제라고 해서 수술 무통분막 국소 마취 및 수술 후 통증 관리에 필수적인 국소 마취제 주사제도 여기서 만들고 있고, 폰다파리눅스 나트륨 주사제라고 해서 수술 후 혈전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필수 항응고 주사제도 여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도테레이트 메글루민 주사제도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용도는 뇌척수 정밀 진단을 위한 MRI 진단용 정맥 주사 조영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FDA가 동진 DP 사이트에 OAI를 발급하면서
공식적인 시정 조치와 함께 생산 중단 권고를 때려버리면요. 어떤 파급력이 발생하냐? 이건 단순한 중국의 제약사 하나가 제지당했다라는 끝날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수술실의 응급실이 마비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대체 불가능한 무균 충전 라인으로서 주사제 공급망, 비만 치료제 등 폭발적인 수요로 여유 라인이 단 1도 없다라고 합니다. 동진 DP 공장의 물량을 당장 받아줄 대체 공장이 미국 내에 존재할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동아ST, HK-이노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무균 유사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존 계약 물량으로 수년치 공장 스케줄이 100% 풀로 차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들어갈 그런 라인이 없다. 그렇죠? 인도도 그렇고 캐나다, 미국, 유럽,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단가가 매우 비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치료제약, 남경 건우제약, 그리고 하이난, 폴리파마, 포선제약 등등 FDA 승인을 받고 핵심 무균주사제를 수출 중인 기업들이 존재하긴 하나 그곳들도 이미 라인에 생산되는 스케줄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생산을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동진 DP 사이트를 OAR 내려서 생산 중단을 해버린다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FDA 본부 제조품질국이 동진 DP 공장의 폼 483 지적사항 9개를 심사할 때 의약품 공급 부족 전담팀과 긴밀히 협의할 수밖에 없는 실체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만약 OAI를 내려서 동진 DP 공장의 수출을 막아버린다. 그럼 미국 환자들과 병원 현장이 즉시 주사제 대란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따라서 항서제약이 지난주에 제출한 시정계획서 CA, PA에 치명적인 조작이나 오염이 없는 한 FDA QMQ는 미국 내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 재량권을 발휘해서 VAI 자발적인 개선 권고로 최종 타결할 요인이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진 DP 사이트뿐만 아니라 DS 진짜오 사이트도 그랬고요. 최근에 시장에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당연 PAL입니다. PAL이 뭐냐면 포스트 액션 레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바로 CRL 보완 요구서의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고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아서 FDA가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포스트 액션 레터입니다. 즉 심사 결과 이후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보완하고 소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핵심 문서인데요. 이미 회사는 15일 진차오 DS 원료 VAI 자발적 개선 등급을 획득으로 CRL이 해결됐다라고 밝혔고요. 회사도 타이베이 미팅과 별개로 빠르게 FDA에 PAL을 공식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PAL을 받을 때까지는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게 되는데 제가 현지 조력자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지난주에 이미 FDA로부터 우리 PAL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밝히진 않았는데요. 제가 러프한 내용으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조력자들로부터 비공식적인 문서를 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개적인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도 원문을 좀 해석해서 제가 바이오 제약 쪽의 전문가의 해석을 담은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아까 보신 이 소통방을 통해서 이렇게 어젯밤에 오후 11시 37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미 이 소통방을 통해서 첨부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 오셔서 도움이라고 적어서 요청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소통방에 들어오는 게 여의치 않은 주님들을 위해서는 단체 문자를 통해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에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에 종목명 HAB라고 써서 요청해 주시면 소통방의 전략이 나간 다음에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요청 주신 분들 명단 추려서 제가 정보와 소식을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요청하셔서 빠른 소식을 받아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포스트 액션 레터 PAL만 좀 문자로 받고 싶다. 원문과 해석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같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에 문자에 자료, 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라고 요청해서 써서 여러분들 요청해 주시면은 요청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순차적으로 이 PDF 파일 그리고 해석 내용을 함께 담은 거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보 이용료라든가 어떠한 수수료 없이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혹시 너무 안 온다.
빨리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멀티 메시지가 받을 수 있는지 차단해 놓은 게 아닌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첨부 파일이 가려면요, 어쩔 수 없이 단순 메시지가 아니라 단문 메시지가 아니라 멀티 메시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멀티 메시지는 보는데 돈도 더 들어가요. 제가 그것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한 번씩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진TP 공장을 둘러싼 폼 483 지적사항과 OAI 우려는요, 분명히 가볍게 볼 수 없는 행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FDA가 미국 내 필수 주사제 공급 부족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작정 공장을 닫을 수가 없는 현실적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항서제약의 철저한 TAPA 플랜이 존재한다라는 강력한 방어막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약인 리보세라닙 자체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FEI 공장 단위의 행정적 노이즈를 지우기 위해 회사는 지금 이순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렸고요. 커뮤니티의 근거 없는 공포와 무조건 안 된다라는 비관론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멘탈과 주식을 내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팩트와 그리고 규정을 무기로 삼아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다가올 결과를 기다려내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H1B만 갖고 계신 게 아닐 테니까 많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들려서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